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교환학생을 통해 바뀐 점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주체성과 문제 해결력이에요. 처음 타국에 도착해서 교환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식사, 거주, 행정 처리 같이 기본적인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한국에서는 이미 부모님이나 다른 시스템이 해결해 주었던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제 교환 생활에서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는 제 교환 생활을 논할 수가 없는데요. 제 기숙사 방에는 베드버그가 있었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방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었고 기숙사와 학교 측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준 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부모님께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프라하 현지에 살고 있는 저뿐이었고 타국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의 권리를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다른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더 당당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철판 같은 게 생겼어요. 한 번은 제가 애플 이어폰을 체코에서 샀는데 가품을 받게 됐어요. 이게 왜 가품이라고 생각되는지 이야기하고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 환불을 받았어요. 사실 정품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도 제가 구매했던 곳이 꽤 유명한 전자제품 판매처여서 체코의 애플 이어폰은 한국 것과는 좀 다른가? 내가 이걸 얘기해도 될까? 라면서 의기소침이 있었어요. 그래도 의심되면 확인받아야지 그래야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지 라는 생각에 당당하게 이거 이상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가품 판정을 받아서 환불도 받았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진짜 한 문제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요. 어떻게든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제가 더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랑 사람들에 대한 친절 그리고 여유를 얻었어요. 유럽 여행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사람들이 눈 마주치면 기본적으로 살짝 미소를 띠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습관적인 미소일 수도 있는데요. 그 미소 하나만으로 저는 되게 사람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이런 것도 자주 느꼈어요. 저기 멀리 오는 뒷사람을 위해서도 문을 잡아주는 것. 좁은 통로에서 서로 한 발 먼저 물러나서 양보하는 것. 그리고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피해 안 주려고 비껴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이요. 이런 행동들이 매너로 몸에 배어있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안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느꼈어요. 처음엔 저도 막 인간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배려를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따라하게 되고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요.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니까 내 기분도 달라져요. 그게 결국 제 하루의 분위기를 바꿔주더라고요. 세 번째는 남의 눈치와 특히 외모 강박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것이에요. 예전에 외국에 나가면 외모 강박이 좀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솔직히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남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에 관심이 거의 없는 느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다닌다는 느낌이 확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불특정 다수에게 멀끔해 보이려고 막 꾸미는 강박이 없어졌고요. 제가 필요하고 제가 꾸미고 싶을 때만 꾸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과 생활이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에 대한 이해예요. 혼자 살아보니까 제가 어떤 생활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하루를 누구한테도 영향받지 않고 온전히 내가 쓸 때 어떤 하루를 보내야 뿌듯한지를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저는 본가에서는 방을 치우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요. 막상 혼자 살아보니까 사실 저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속이 엄청 편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본가에서 정리를 못했던 이유는 수납 공간이 부족하고 안 쓰는 물건이 너무 많았던 탓이구나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저는 하루 3끼를 잘 챙겨 먹으면 나를 스스로 챙기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기를 좋아하고 바깥 풍경이 뻥 뚫려있고 예쁘면 거기서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생각보다 제가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교환생활 덕분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여행 기회가 많다 보니까 저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해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혼자 여행하면 어떨까 궁금하긴 했는데 막상 하려면 쓸쓸할 것 같고 두렵기도 해서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친구들이랑 몇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어디선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파리행 비행기를 혼자 끊어서 갔어요. 처음엔 떨렸는데 막상 파리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구경하고 돌아다니니까 심심할 틈이 없었고요. 돌아다닐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혼자 여행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여행의 장점은요, 선택은 온전히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면 끝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결정이 빨라지고 그 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 성취감이 진짜 컸어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여행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고 비가 안 오면 노을이나 야경을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딱 그날 하필 하늘이 정말 너무 예쁘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여기서 제가 알게 된 나가 뭐였냐면요. 저는 누가 정해진 일정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그날의 컨디션이랑 날씨에 맞춰서 바로바로 선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누군가랑 같이보다도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책임지면서 느꼈던 그 성취감이 제가 뭘 할 때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지 알려줬어요. 저는 내가 내 삶을 내가 결정했다는 감각에서 되게 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환 생활이 저한테 준 나에 대한 이해는 거창한 성격 분석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순간들에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제일 나답고 편하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정리해보면 교환 생활이 저에게 준 변화는 주체성과 문제 해결력, 긍정적인 마인드와 친절과 여유, 그리고 남의 시선에서의 자유로움, 나에 대한 이해, 이렇게 4가지였어요. 교환 생활이 단순히 여행을 많이 다녀서 좋았다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핸들링할 수 있다는 감각을 준 시간이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교환 생활 경험이나 유럽에서 느꼈던 문화 차이도 같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